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쓴 이 책은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은 것을 하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그 내용을 적은 일종의 소설책이죠. 그런데 아주 내용이 심오합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데 이 책이라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 생각할 소재를 제공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렵게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읽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저희 방송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하산길에 노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노인은 자라투스트라가 처음에 10년 전에 산에 올라갈 때 만났던 그 노인이에요. 그 사람이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자라투스트라가 변했어. 아주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어떤 왜곡된 상태나 편견이 없고 욕심이 없는 집착에서 벗어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어떤 그 사심이 있고 욕심을 갖게 되면 이제 거기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결국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다른 모든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런 욕심에서 벗어난, 어떤 집착에서 벗어난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노인이 말합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라투스트라의 입에는 혐오감이 숨어 있잖아. 이 말은 자라투스트라 마음에 악의가 없고 마음 상태가 뒤틀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는 말은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점만 보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보면은 그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총을 무차별 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죽어라 뭐 그런 심리 상태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서 거기 시달리다가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절망감 속에서 그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이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그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라투스트라의 그 마음에는 그런 그 왜곡된 요소가 전혀 없다. 그렇게 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됩니다. 그는 마치 춤추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어. 자라투스트라의 일거일동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아한 모습으로 그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힘들게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평온한 정신으로 춤추듯이 인생의 파고를 헤쳐가는 모습,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마치 춤추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자라투스트라에서의 노인이 보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세상을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것을 같이 배우고 있었는데 그 강사는 중국에서 온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다음번 모임이 공휴일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상의한 결과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계속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약속대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사람이 그 강사하고 저하고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단순하게 믿지 말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처신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우아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이 한 말은 자라투스트라를 세상을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순수하고 즐겁고 깨달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 되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마치 춤추는 사람처럼 움직인다. 이 말과 관련해서 19세기 유럽에서 인생을 예술처럼 살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자. 이 말을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또는 음악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일, 또는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을 보다 좀 멋지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일. 꼭 뭐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식사하는 식탁의 세팅을 보다 운치 있게 만든다거나 촛불같이 사람의 감각에 작용하는 요소를 생활 속에 많이 사용하기. 독일 사람들은 생일 축하 모임이나 축제적 분위기를 만들 때에 이 촛불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변의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감상하는 일,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해서 차분함과 집중력을 느끼도록 하는 일, 중고품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서 운치 있는 독특한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자라투스트라가 마치 춤추는 사람처럼 움직인다 하는 말과 상통하는 생활 태도라고 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혼잣말을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의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마치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땅은 바쁜 일상에서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일상의 세계를 상징하죠. 예언자 또는 깨달은 사람으로서 자라투스트라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느낍니다. 나는 깨달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의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은 자라투스트라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자라투스트라 역시 결국 죽은 자의 땅에서 잠자는 사람들과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기고 싶은 유산과 자신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세상에서 할 일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나 자신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걸 찾아서 하면 됩니다.
다음 구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같이 고독한 생활을 했다. 이 말은 자라투스트라의 삶이 고독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넓고 안락하지 않은 환경을 상징하죠. 그의 고독한 존재의 자유의 독립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를 지탱했다. 이것은 그러한 고독이 자라투스트라에게 내적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킬 시간과 그런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바쁜 일상생활이지만 시간을 내서 하루에 적어도 5분 정도는 이렇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인 중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 그 시골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적 학대도 경험했고 또 10대 때 임신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나서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여성 중 한 명이 됐어요. 1986년에서 2015년까지 자신의 그 성공적인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TV쇼, 영화 및 기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했죠.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OWN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도 참가했어요. 그 거친 바다와 같은 환경을 이겨내고 내적 성장을 이뤄낸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 너는 해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을 이끌고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여기서 해안은 세상을 뜻하고 가던 길을 계속한다는 말은 그 수행 과정을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자라투스트라가 고독한 수행의 삶을 포기하고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자라투스트라가 충족감을 느꼈던 그런 삶에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묻는 말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니체 자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책을 세상에 남기고 갔습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또한 모든 종교적 성인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는 말하기를 인간에 대한 내 사랑은 내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또 한편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가 한 얘기,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불완전해. 내가 인간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 이 우려감, 복잡한 얘기죠.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수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진 않겠다.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고 그럼으로써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이 책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